자, 안녕하세요. 12월 4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제가 일찍 서울을 가봐야 돼서 지금 저녁 12시 다 됐어요. 오늘 라이브 하고 바로 빨리 짧게나마 전달하려고 합니다. 목이 아프네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도 오늘 수능 잘 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학생들. 수능 보고 여러분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취준이 이렇게 힘드니까. 자, 빨리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사는 요구불 예금이 566조, 급한 불끈 은행.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최근 5개월 5대 은행의 요구불 잔액들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자, 보면 요구불 예금이 뭐냐? 자, 아무 때나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것이 요구불 예금 통장이다.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요구불 예금 통장에 돈이 몰리면서 순이자 마진 NIM과 예대율 방어가 급했던 시중은행들이 한숨 돌렸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사를 말씀드렸을 때는 현재 증시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향성이 지금 아직 명확하게 있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어디에다가도 잠시 맡겨두면서 유동성 있게 자금들을 활용하고 싶은 것이 불명확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적금이나 예금에 넣기에는 이자도 별로 안 되고, 그렇죠? 기간이 예금 같은 경우에는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불 예금에 있어서 사람들의 니즈가 있었고, 은행들 또한 뭐예요? NIM과 예대율 방어 때문에 일단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고객과 은행의 그 니즈가 이제 충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금을 예금으로 통장에 아무튼 돈이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자, 0%대 금리에 정기 예적금 고객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쵸? 어차피 지금 금리 자체가 저금리 기조니까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을 들 바에는 다른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KB 5대 은행의 요구불 잔액은 이렇게 됐는데 전월보다 이렇게 늘었대요. 요구불 예금은 올 들어 달마다 조금씩 증감을 반복했지만 큰 흐름상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래서 방향성 요구불 예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와 같은 이유더라라고 보면 될 것 같고 11월엔 성과급 상여금 등 별다른 계절적 요인이 없지만 요구불 예금이 늘어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앞에 제가 설명했죠. 유동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지금 풍부한 시장이다.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또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뭘 받아요? 신용대출.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방향성이라니까, 이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로 여러분들 뭐 NCS에서 공부를 하든 뭐 경제금융상식에서 공부를 하든 하면 좋은데 책에서 하는 공부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매식경을 맨날 듣는 친구들은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제가 맨날 똑같은 기사를 추리는 게 아니라 그날, 그 당일날에 굉장히 많이 이슈로 나온 기사들을 제 임의대로 추출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겹친단 말이에요. 오늘도 나오고 뭐 며칠 있다가 나오고 그럼 그거는 그 달, 그 다음에 뭐 분기 계속적으로 이슈가 갈 흐름들이 명확한 거고 그러한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나 자소서를 작성할 때나 금융권 취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 정리하고 말하는 연습들을 해본다면 그거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어떠한 스킬보다 이러한 내공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매식경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매식경 빨리빨리 알려달라고 알려주라고 주변 친구들 500 1조회수 500명이 목표니까. 자, 그래서 특히 신용대출 규제는 고소득자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자산가들의 대출 행률로 이어졌다. 계속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 기사 볼게요. 아, 또 우울한 기사예요. 그죠? 만 40세도 은행권 희망퇴직. 제가 이건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안도하지 말라. 내가 은행에 취직했다고 하더라도 철밥통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버려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장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거예요. 명예퇴직금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 일반 회사들은 명예퇴직금 안 주는 회사들도 허다하니까. 자, 그래서 명예퇴직금에 대한 이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증시 B2 결국 18조 돌파. 와, 엄청나죠, 여러분. 지금 증시가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유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을 항상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해서 물론 엄청나게 그 돈을 번 분도 계시지만 일반 서민들은 비투랑 영끌을 이렇게 함으로써 어, 본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지금 분명히 그러한 그 증상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보면 증시 과열로 개인 투자자들이 B2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대출 한도가 바닥난 증권사들의 신용 융자 서비스도 잇따라 중단된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지금 대출 안 해줘. 그쵸? 안 해주니까 어디로 가요? 어. 제2금융권 가는 거야. 제2금융권도 지금 안 해줄 거면 어디로 가? P2P나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금리는 계속적으로 높아지지. 근데 사람들 왜? 아, 지금 코스피랑 계속 올라가니까. 나도 뭔가 하고 싶다 그거예요. 자, 근데 증권사들도 지금 대출 하나 받아놨다는 거예요. 참, 진짜 그러니까 이게 돈을 빌리고 싶은데 못 빌린다. 참 이게 진짜 신기한 세상이죠, 여러분. 신용융자라는 게 뭐예요?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 말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대출이 뭐예요, 대출? 대출이 여시이잖아. 돈 빌려주는 거. 근데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에서 빌리면 그건 뭐 신용 대출, 대출이라고 하는 거고 융자라는 건 뭐야? 증권사에서 돈 빌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자, 지난 3월 1500선 밑으로 주저앉았던 코스피가 반년 이상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뭐가 늘어요? 융자가 늘고 있다. 기대감과 함께 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오로지 내 자본으로 투자해서 이런 기대감을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에이 이거 다 오르니까 그냥 나도 한번 해볼까? 한탕 한번 딱 잡아봐. 이래서 융자가 늘고 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비투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도 뭘 관리해요? 건전성,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어디나. 삼성증권은 증권담보대출 제한하기로 했다. KB증권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시장 방향성. 자, 시장의 방향성은 지금 개인에 대한 대출도 너무 많고 이러한 비투나 영끌로 인해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으니까 금융당국에서 야 금융권 니네 특히 은행 대출 많이 나가니까 니네 대출 줄여.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했어? 지금 대출 쫙쫙 줄이고 있죠. 근데 은행에서 이제 대출 못 받는 사람들이 뭐 제2금융권이나 이제 캐피탈은 그 뭐야 P2P 이런 데로 넘어가는데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증권회사에서 아까 봤다시피 실용 융자를 토대로 해서 지금 자금을 끄는데 신용 융자도 받으려고 하니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금융 산업은 똑같잖아요. 이 금융 산업에서 은행이냐, 증권사냐, 보험사냐, 자산운용사냐 이 흐름별로 또 약간의 그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지만 큰 맥락은 지금 다 똑같잖아요. 지금 대출해주지 말라. 근데 은행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하는 거고 증권회사에서는 또 증권회사만의 제도들로 가는데 삼성증권이 다르고 지금 KB증권도 다르다. 근데 방향성은 똑같다. 무리하게 해주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서 기관별로의 기업별로 차이는 있죠. 삼성증권은 지금 이러한 것들을 대출 제한한 거고, KB증권은 또 다른 것들을 그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산업이 분석이 되면서 기업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만으로도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은 여러분 충분하다는 거예요. 신문만 제대로 읽으면. 근데 이게 비단 금융권에만 해당되느냐? No! 일반 기업도 다 이렇게 하면 일반 기업도 여러분 매식경처럼 다 일반 기업처럼 내가 관련된 그 신문 기사 읽어보세요. 이거 안 되나?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렵게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을 다 꺼내놓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쉽게 하는 거고 쉽게 하면 적응이 되고 적응이 되면 내가 활용하기도 편한 거예요. 결국 활용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데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13월에 월급, 증권사 연말정산 앞두고 퇴직연금 유치 경제. 퇴직연금은 여러분 은행만 그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증권사도 유치를 한다고요. 자, 보면 13월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증권사들이 퇴직연금 신규 투자자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 왜예요? 지금 이슈예요. 퇴직연금 이슈라고요.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 정책 시행으로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본격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다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음. 먼저 미래에셋대우는 이렇게 한대요. 삼성증권도 이렇게 한대요. 한투도 이렇게, NH도 이렇게, 신한금수도 이렇게 뭐 다 한대. 뭐야? 똑같죠 방향성. 내년 1월이 되면은 퇴직연금 이슈가 있어. 이건 시장의 방향성이야. 그쵸? 시장의 방향성인데 각 회사별로 좀 뭔가 다르게 가죠. 그럼 우리가 면접이나 자소서 준비하면서도 그 회사의 다른 부분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근거를 만들 거예요. 제가 진짜 상반기 안에 금융권이든 아니면 일반 기업이든 여러분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습을 했는지 제가 그 결과들을 꼭 만들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히. 그래서 꼭 따라와 주세요. 음, 신용대출 더 쪼이는 은행들 연말 리스크 관리. 자, 카벤가 우리 은행이 연말을 앞두고 신용대출 속도 낮췄다. 이 지겹죠 이제. 매식형 한 친구들이 지겨워. 아우 또 나와 이제 이럴 거야. 근데 오늘 처음인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매식형 한 일주일씩 몰아보는 거예요. 신용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가계대출 총량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이래요. 이에 따라 이렇게 됐다. 카뱅은 없다. 결국은 뭐다? 제한 들어갔다. 카뱅과 우리은행 연말이 되니까 지금 연말에는 영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출을 해줄 때 1월부터 12월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다 해준 게 아니에요. 은행이 제가 말씀드린 KPI가 있다고. 모든 회사들이 KPI가 있지만 특히나 KPI가 연말 되면은 이미 다 달성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지점들은 대출 영업 안 하는 거예요. 뭐하러 해 힘들게. 어, 그러한 이슈들이 항상 존재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돈 먹는 하마 은행 ATM 카뱅은 이걸로 돈 번다. 와, 비대면 모바일 거래가 늘어나면서 ATM기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와, 매달 유지비가 50억이나 나간대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야, 50억이나 나가는데 이것들을 조금 ATM기를 빼고 다르게 뭔가 고객들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게 여러분, 그게 기업 방안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시스템을 갖추든 안 갖추든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거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ATM기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ATM기가 매달 유지비가 여러분 50억이 들면 이거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가 떨어져. 그럼 지금 시점 여러분과 같은 2030 세대들한테 어떻게 하면 ATM기를 줄이면서 돈을 쉽게 찾고 뭐 지역 화폐나 뭐 이런 걸로 바꾸고 뭐 이런 것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반면 인터넷 은행들은 적극적인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통해서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대요. 제주는 은행 버리고 돈은 인터넷 은행이 챙겨간다. 아, 4대 시중은행의 ATM은 2452개가 있는데 와, 올 들어서면 800대가 계속 줄이는 거죠. 왜냐? 비용 때문에 비용. 어, 설치 후에도 와, 그러니까 ATM이 돈 먹는 하와라는 이슈가 명확한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고객한테 그렇게 큰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뱅은 ATM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은행은 카뱅이 직접 운영하는 ATM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카뱅이 진짜 좋은 거죠. ATM 유지비가 안 들면서 효율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 어, 그래서 시중은행 관계자는 ATM 수수료 면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좋은 마케팅 사례라 뭐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12시 넘었네요.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금요일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